그제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의결됐는데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가 되면서 여야 합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당론에 맞서며 대통령 탄핵과 특검의 줄곧 찬성 입장을 보여온 울산 남구갑 김상욱 의원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참 날이 많이 추워졌고 우리 국민들 참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의원님도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예. 제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울산 시민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정치권이 무능해서 또 정치권이 잘못해서 국민들께서 너무나 힘든 겨울을 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국가 경제와 또 사회 갈등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요. 중앙정치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또 우리 울산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고 또 저부터라도 제대로 해서 국민을 받들고 국가를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국회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찬성 200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설명 좀 드리면 김건희 특별법은 6표가 부족했고 내란 특검법은 2표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법안이 폐기되고 있는 건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좀 근본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바라봐야 하는데 정치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매몰되다 보니 진영 정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을 우선해야 할 그 순간마저도 당리당략과 자리싸움, 사리사욕 이런 부분에서 못 태어나다 보니 예. 좀 비상식적인 갈등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너무나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는 꼭 바뀌어야 한다. 이런 간절함이 많이 드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익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져야 합니다. 보수당이면 보수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방향성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공정함, 합리성, 개방, 포용, 자율, 자유, 또 이것을 위한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것이 우리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예. 이 가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가치를 기준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보수당의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할 판단 기준이자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우리 국회법에도, 또 우리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당의 보수 가치를 기준으로 옳음을 판단한 그 양심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매 투표결 할 때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사실 정말 저대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밤새워 자료 보고 고민할 때도 많고요. 그냥 단순히 당론이 정해졌으니 생각 없이 표결하는 것, 그것은 국민들께 죄송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심,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과연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가, 또 국민을 위한 것인가, 부작용은 없는가, 더 나은 대안은 없는가, 끝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제게 준 권한을 예.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론과 상관없이 양심에 따라 각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렇게 표를 던져야 한다. 근데 당론도 중요합니다. 예. 네.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이제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국민의힘 안에서 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 김상우 의원 포함해서 7명에다가 5명이 이제 샤이 보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찬성을 던져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시간 동안 어떤 국민의힘 안에서 다른 분위기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울산은 직접 비상계엄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비상계엄은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로 가는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 예. 여러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했던 그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예전 전두환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획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707 특임대를 태운 헬리콥터가 예정대로 국회에 도착했더라면 예정보다 한 30분 늦게 도착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정대로 도착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뿐만 예. 아니라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겁니다. 방송, 언론 모두 군인이 장악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고요. 이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 수사는 다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하나의 것이지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비상계엄을 그렇게 무단히 하고 독재를 기획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두 번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란 수사를 엄격하게 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우리 보수주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훼손된 헌정을 되돌리는 것 그리고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보수주의자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일지라 하더라도 예.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보수를 배반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서 탄핵하고 민주당보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서 내란 수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당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보수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보수당이 미래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대통령을 지키는 데만 매몰되면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께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또 우리 보수 정당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포지션이 당에 더 도움이 되고 어떤 포지션이 나의 이익에 더 도움되는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특히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에게 큰 손해가 오더라도 사안별로 옳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추구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면 그것이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추구해내는 것이 그것이 국민과 국가를 섬기는 기본 자세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좀 호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재협을 표결 직후에 사실 그 전에도 계속 뭐 왕따,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다 밝히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탈당을 권유했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뭐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탈당 권유는 아니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계속 물타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또는 본인이 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못하게 해서 반사이익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정면에서 그걸 반박하거나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타기를 하고 상대가 못하기를 기다려서 반사이익만 추구하면서 막상 본인들이 잘할 노력은 잘 하지 않았던 그런 비겁한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제 생각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적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저도 열린 마음으로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그냥 힘으로 탈당해라 또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또는 신상털기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고 또는 힘의 역학관계로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있고 나서도 사실 저에게 이런저런 유무원의 압박이 있었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당에 누가 된다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먼저 오픈을 하시고 먼저 문제 제기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것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또 그건 아니다라고 또 말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서 녹음이 공개되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당시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자리에 핸드폰을 두고 그냥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그런 말을 들었는데 공개적으로요. 그런데 당내에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녹음해서 일부러 퍼뜨린다는 또 말을 만들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전형적인 인격 모독, 전형적인 반사익 추구 예. 이런 비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당부터 비겁한 정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정치, 정도를 가는 정치,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뭐 생각이 다르니까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또 저는 민주당이 잘못돼서 우리가 반사이익으로 뭘 얻는다. 그거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우리가 국민들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 진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잘못된 점을 보고 우리 당의 잘못된 점을 고쳐가는데 저는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관심을 내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우리 당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감 있는 정치인, 책임감 있는 원내 지도부라면 이런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자는 목소리를 입 닫게 하고 또 그런 목소리에 귀 닫고 어떻게든 선전선동해서 뭉쳐서 상대가 잘못되기만을 기다려서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정치는 국민들과 국가를 위한 생산적인 정책을 내지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가 퇴보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은 국가와 사회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국가와 국민을 받드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시면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치인들이 이제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하고 또 지역구인 울산, 또 특히 남구가 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뭐 시민들 만나시면 네. 의원님에게 어떤 이야기 좀 주로 하세요? 체감되는 분위기는 사실 너무 다릅니다. 서울에서 이제 주중에는 서울에서 국회 활동을 주로 많이 하니까요. 서울에서 국회 활동할 때는 저 한 번씩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민들께서 너무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예. 정말 밥 먹으러 한번 가면 사인하고 사진 찍고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해 주시고 얼마 전에는 서울역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갔는데 그 대기실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다 같이 나라고 해줘서 고맙다고 환호해 주시고 너무 그래서 좀 외롭지만 힘들지만 시민들께서 믿어주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데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고 아쉬움일 수 있는데 울산 내려올 때는 좀 또 조심스러워집니다. 아무래도 저희 울산 지역은 직접 비상계엄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온도차도 분명히 있고 또 제 생각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당당하게 다닙니다. 예. 당당하게 다니고 어디 가도 크게 환영받는데 울산 내려올 때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저를 숨기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제가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울산이 발전하려면 우리 울산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하고요. 저는 제가 좀 힘들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울산이 건강한 보수가 자라고 또 건강한 진보나 다른 생각들도 함께 자라면서 상생의 정치 문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적인 그런 정치 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 많은 파문이 던져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예,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야당 바로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했죠. 특검 후보 대법원장이 하게 하고 야당의 비토권도 없애고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많이 양보했다는 평가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오늘 좀 나온 거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수용할 수 없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것이 결국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옳음을 위해 행해져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빠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생각과 계산이 복잡하지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탄핵을 당한다 부담스럽고 자 그러고 나면 조기 대선 가야 되는데 우리 아직 조기 대선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에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당의 중심 지지층인 강성 지지층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극우주의자들까지 선동하고 다니고 인사하고 다니고 한남동 앞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자리 욕심과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앞세우다 보니까 비상식적이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단계를 추구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란 수사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사를 뒷받침할 법률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공수처, 검찰, 경찰, 중구난방 본인들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체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작은 법률하자, 작은 절차하자만 있어도 잘못한 건 100% 맞지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칼로 들고 죽여도 이 증거 수집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무죄가 돼버립니다. 죽인 거 맞다 하더라도 무죄로 주는 것이 또 형사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더 시급한 거죠. 특검법 조사. 내란입니다. 일반적인 부정부패나 일반적인 무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란, 옛날로 치면 역적죄입니다. 자, 그런데 군이 동원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동원됐습니다. HID가 동원됐습니다. 사살명령이 내려왔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법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조사가 될 리가 없죠. 국정원 조사하려면 국정원법에 막히고요. 군부대가 동원되는데 조사하려면 군사기밀법에 다 막혀버립니다. 예. 자, 그런데 내란 수사는 시작이 됐는데 이걸 법을 안 만들고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이 핑계로 계속 버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과 혼란은 커지고 이 대한민국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의가 무너진 나라에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법이 빨리 조속히 통과되기를 원하고 예.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서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책임을 묻는 것에 우리 보수당이 헌정질서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우리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더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도 민주당이 도리어 양보하고 수정안 계속 내는데 저희 당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우려 때문에 안 돼. 당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런 우려 때문에 안 돼, 저런 우려 때문에 안 돼. 결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당으로서도 무책임한 짓이고 보수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보수당으로서도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자꾸 단결을 추구합니다. 단결을 추구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히틀러가 추구한 단결이 옳은 단결이었나?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위해서 온 독일을 단결시켰습니다. 그것이 옳은 단결입니까? 진짜 필요한 단결은 방향성을 제대로 갖춘 옳은 방향을 향하는 단결이어야 합니다. 단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방향성입니다. 예. 아까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움직임,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뭐 설 전에 좀 진행될 것 같아요. 1차 때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지켜보셨잖아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큰 상처였는데 그 이후에 뭐 중진을 중심으로 40몇 명이 관저 앞에 가셔서 체포 집행 규탄하고 그런 움직임 지금 확산할 분위기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는 우리 국민의힘 원내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아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고 윤석열 탄핵을 시키면 안 된다는 여론이 올라가는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더 강성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어라는 기대. 예. 또 하나는 이것이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어라는 기대. 두 가지 목적으로 다들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비상계엄 또 해도 된다고요? 독재를 또 해도 된다고요? 만약에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당의 지도자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국민들은 전국민적 저항을 할 거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군을 동원한 유혈 진압에 나설 겁니다. 그러면 일부 군은 따르지 않고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있을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바람입니다. 예. 두 번째, 지금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말씀드렸는데 일부 추정입니다만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먼저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강성 지지자 중심으로 일부 구구 세력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많이 결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국민의힘의 경선 통과해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이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주의자들의 세를 얻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인사하고 선동하고 같이 예. 큰절하고 미안하다 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의원이 그랬죠. 그런데 이분들 대선 후보 되면 계속 그럴까요? 안 그럴 겁니다. 대선 후보 되고 나면 색깔 바꿀 겁니다. 다시 중도를 사랑한다. 나는 합리주의자다.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갖고 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옳음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색깔 바꾼다면 그 사람이 과연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지 예.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 시당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같은 지역구 안에서도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 텐데 시당위원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지 뭐 네. 소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면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에 지금 뭐 대화나 뭐 소통이 전혀 없는 서로 뭐 생각의 상태입니까? 차이도 크고 또 예. 제가 느끼기로는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 뭐 민주당보다 제가 훨씬 더 미울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당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 바른 말 하는 게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예. 그렇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발전이 있고 듣기 싫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다고 내치고 듣기 싫다고 기막아 버리고 듣기 싫다고 적대시해 버리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다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 소리가 바른 소리라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삶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제가 울산시당 위원장인데 사퇴 압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임위도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었는데 바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내기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려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제가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하루에도 여러 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고쳐갈 겁니다. 저도 신이 아닌 이상 분명히 틀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고쳐갈 겁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부수고 독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중심이 돼서 자유롭게 국가 권력을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닌 국가 권력이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 권력을 바꾸고 재편하려 했습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없애려 했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바라는 그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독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시간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이야기 김상욱 의원이 생각하는 지금 현 상황 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께 한마디 좀 하시고 인사를 나누죠. 네, 우선 다시 한번 시민들께 많은 염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또 많은 더 실망감을 가지신 분도 또 계시리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울산에도 파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익이 아니라 우리는 옳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이 이 물음에 답을 할 때 우리 울산은 건강한 보수 또 건강한 진보가 함께 상생의 경쟁을 하면서 울산을 미래로 더 번영하는 울산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점,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울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울산이 건강한 정치의 중심지가 되도록 특히 건강한 보수의 중심지가 되도록 극우적 색채를 끊어내시고 합리적 보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수, 울산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보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자율과 자유를 중시하면서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보수로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